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13편째를 말씀 올리게 됐습니다. 세상의 7대 거짓말 바로잡기 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려하면 성공한다 라는 단어가 가지는 허와 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잘못된 배려가 해가 망신을 부른다 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7대 거짓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다시 한번 열거를 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변해야 산다. 배려하면 성공한다. 인성은 추상적이다. 와 같은 7개 중에서 오늘 배려하면 성공한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에 5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 속에 잘못 진행되고 있는 5가지 명제에 대한 허와 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배려하면 성공한다. 함께 보시죠. 6번째 거짓말입니다. 배려하면 성공한다. 거짓인 증거는요. 잘못된 배려는 낭패를 부른다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여러분께 선보일 것입니다. 이 몇 장의 사진을 보시고 줄거리를 한번 여러분이 작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꾸며보십시오. 식빵이 있고요. 신사가 나오고요. 식빵에다 버터를 바르는 장면이고 여기 설계 도면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 4가지 그림을 보고요. 아침마다 빵집에 와서 대규모로 식빵을 사가는 신사가 계셨어요. 너무나 단골인 관계로 그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고마워서 어느 날 저렇게 몰래 식빵 사이에다가 버터를 잔뜩 발라서 이것이 우리 고객에 대한 배려다라고 해서 식빵을 팔았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저 신사분들이 가게에 와가지고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이 신사들은 저 식빵을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큰 설계 회사인데 설계 도면을 만들 때 연필로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우면 거기에 이제 찌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소가루. 그 탄소가루를 씻어낼 때 사용되는 도구가 식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 식빵의 질이 좋아서 그 식빵을 사다가 지우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안에다가 버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 비싼 도면을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스토리를 들으시고 느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배려가 저렇게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배려는 낭패를 부른다 이겁니다. 설계도를 망쳐버린 버터 식빵입니다. 배려하면 성공한 게 아니고 잘못된 배려를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엄청난 불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배려란 여러모로 마음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모라는 단어예요. 여러모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저처럼 애매한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회생활 어떻게 하면 되냐? 잘하래.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이냐? 그냥 잘하래. 또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 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잘하라라는 단어를 전하기가 어려워요. 전하기가 어려우니 서로 소통이 안 돼. 기억하실 겁니다. 소통의 영어는 understand라고요. understand.
밑에 서서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에 대한 내 배려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식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번만이라도 알았으면 버터를 발라주는 내 나름대로의 배려는 없을 것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모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앞에와 같은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엮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는 나눌 배, 생각, 렵니다. 생각을 나누는 건데 내 생각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히 배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적에는 저 단어를 씀으로 해서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구랑 뭘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 당신의 배려심이 부족하군요 라고 배려라는 단어를 써서 그의 행동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 순간 상대방은 탁 막혀버립니다. 내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말 대신에 저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도 쉽게 내 생각에 동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려라는 단어는 문장에 쓰거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쓰이는 주로 문어체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어체, 말로 하면서 배려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상대방에게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배려가 가지는 함정이면서 조심해야 될 어떻게 보면 방해물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배려로 인한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선인장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 꽃은 나팔꽃이에요. 선인장, 나팔꽃 둘 다 우리는 식물이라고 불러요. 같은 식물이라고 매일매일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인장은 썩어버려요. 나팔꽃은 물을 안 주면 죽어요. 같은 논리로 도베르만이라는 큰 개입니다. 그 옆에는 애완견이에요. 그야말로 애완견이에요. 치와와라는 작은 종의 애완견이에요. 반려견이기도 하죠. 그러면 같은 개라고 같은 먹이를 주면 도베르만, 애완견이 같이 먹을까요? 절대 아니옵니다. 도베르만은 도베르만의 먹이가 있고 치와와는 치와와가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있어요. 반려견 하나를 기를 때도 개에 대한 공부를 해서 먹이와 물을 준단 말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식물을 잘 그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재배라 그러고 동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끌고 가는 것을 사육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인장, 나팔꽃, 도베르만, 치와와도 그들에 대한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신 적이 있나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 동료, 부하,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만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식빵에다가 버터 발라서 나는 배려했는데 그들이 화내면 저 사람은 나쁘대. 요즘 아이들은 옛날하고 다르대. 이런 모순된 사회 형태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을 하게 돼요. 인간끼리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셔가는 행동,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관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계란 두 대문 사이를 가로지르는 빗장이란 뜻이에요. 빗장이 한자말로 관이에요. 그래서 연결한다.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사이에서는
사람 사이에서는 배려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식물의 재배, 동물의 사육과 같은 논리입니다. 잘못된 배려는 인간 관계를 망칩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올바른 배려의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무엇에 의한 지배를 받느냐? 문화와 환경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문화는 제가 여러분께 덕을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이미 한번 설파를 한 바가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란 조금 어려운 단어인 듯한데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저 옆에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플라스틱을 태운다 그러면 검은 연기 속에는 독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 독성 물질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공기를 타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해를 끼친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호르몬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인데요. 우리 몸은 신경과 호르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경은 신경줄로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보이는데 신경과 신경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비록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신경 전달하는 이 물질이 전달됨으로써 화를 내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우리의 감정 표현이 일어나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과 호르몬으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이 똑같습니다. 굴뚝이 우리의 신경이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호르몬 역할을 해서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은 좋은 영향, 숲속에 들어가서 피톤치드가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좋은 물질, 나쁜 물질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마치 신체의 호르몬처럼 좋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인간관계 모두는 상대방, 사회 시스템이 뿜어내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배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들이 화면에 떴다. 그러면 그 배경 하늘에는 반드시 보름달이 뜹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무슨 행사가 벌어집니까? 강강수월래 또는 정월 대보름에 우리들의 전통놀이인 쥐불놀이가 일어납니다. 요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드라큘라 뱀파이어는 보름달이 떠야만 나타나요. 서양 아이들의 보름달은 드라큘라와 뱀파이어가 나오는 때야. 똑같은 시기에 우리는 강강수월래와 쥐불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다른 거예요. 정확히 구분되는 환경 호르몬과 문화를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그네들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도입을 시켜. 그리고 그것에 잘 적응을 못하면 나쁘대, 옛날과 다르대 라고 하는
우매함을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 한번 보십시다. 잘못된 배려의 폐해입니다. 멋진 배 갑판이에요. 세계에서 아마 크기로는 몇 번째 안 가는 큰 크루즈선입니다. 이 갑판에 많은 의자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죠. 의자들이. 그런데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 의자들이 한 곳으로 다 쏠릴 거 아니에요. 그 쏠린 의자를 원위치에 다시 돌려놓을 때 원래 이 의자가 어디 있었는지를 찾아내기 힘드니 정상적일 때 평상시에 의자 다리에 표시를 해. 그리고 갑판에도 표시를 해. 의자에다가 1, 2, 3, 4, 갑판에다가도 1-1, 2-2, 3-3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흐트러졌다가 원위치 놓을 때 숫자만 맞추면 원위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놓은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주 쓰고 있는 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이래서 생긴 겁니다. 벤치가 의자죠. 마킹이 표시란 뜻이에요. 평상시에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의자와 갑판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벤치마킹의 어원입니다. 이것의 폐해는 남의 옷에 내 몸을 맞춘 어색함, 비효율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벤치마킹 하면서 끝도 없이 인형에다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방송 출연, 식자층 그리고 좀 배우셨다는 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벤치마킹이에요. 오늘 이후로 아니 되옵니다. 남의 옷에 내 몸을 맞춘 어색함이에요. 왜 이러냐? 이 배가 서양 배들이 가는 길과 대한민국의 배들이 가는 길, 서양 배의 모양과 우리 배의 모양과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쪽에 맞춘 벤치의 표시를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나 그 승객들한테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남의 옷에 내 몸을 맞춘 어색함과 비효율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저렇게 오남용되고 있는가? 원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만의 정신세계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없어. 그러니 신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것을 시행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야, 이것을 너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했냐? 우리가 독특해서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가 잘못되면 책임질래? 그냥 갑자기 꼬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하루빨리 타개해야 될 우리 정신세계의 대단한 장벽이에요. 세계적으로 나가는 우리의 엄청난 기술들이 기존에 비유할 기술이 선진국에서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파장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안타깝고 슬픈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사회 어른들이 깨주지 못하기 때문에 벤처 기업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폐해와 우리가 나아갈 길은 본 공부에 들어가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 선진국 죽어도 아니 되옵니다. 벤치마킹을 저렇게 오남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실패했을 때, 정책을 세워서 실패했을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핑곗거리가 없다라는 이유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박인공사
박완순 인성TV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사회 지도층 여러분, 함께 공부하고 되씹어 봐야 될 말도 안 되는 폐해입니다. 벤치마킹의 어리석음을 우리 선조들은 그 오래전부터 경고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를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야. 나룻배가 있어요. 나룻배 위에서 무사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칼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칼이 뱃머리를 치고 나가서 뱃머리에 조각이 났어요. 근데 칼을 찾으러 들어가려니 강이 너무 깊어. 그래서 뱃머리에 표시를 해뒀어요. 칼을 찾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배가 나루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는 아까 그 칼이 떨어질 때 여기 표시된 요 부분을 치고 나갔으니 수직 하방으로 내려가면 칼이 있겠구나 라고 칼 찾으러 들어가. 칼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매함을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주구검입니다. 각, 조각이 났어요. 어디에? 주에, 배에, 구할 구, 칼검, 검을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매한 일 하지 말라고 수백 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뿌려놨는데 이 말이 벤치마킹으로 변해서 들어오니까 너나 나나 벤치마킹으로 가져다가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배려를 한다 하면서 쓰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옵니다. 경고 문구 각주구검을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됩니다. 생활 속 불합리 사회 현상입니다. 벤치마킹 또는 우리 각주구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생활 속 사회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1년도 10월 14일 모 일간지 기사로 이게 나온 것을 제가 보고는 부끄럽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고 죄책감에 한동안 기사를 읽지를 못했어요. 무엇이냐고요? 현상입니다. 기업 공채 자기소개서에 자기 MBTI로 자기소개하기라는 문항이 등장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 우리 신입 직원들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거기에 MBTI라는 서양의 심리 분석 기법에 따라 나온 자기의 성향을 설명을 나를 대표하는 심리라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형인데 이렇습니다라고. MBTI란 개인 심리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만든? 서양 사람들이. 언제? 보름달이 뜨는 드라큘라와 뱀파이어 나오는 때. 근데 그 MBTI를 자기가 자기 걸로 해서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내는 사람은 보름달 나오는 날 강강수월래하고 쥐불놀이 축제를 벌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MBTI가 뭔지는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양 사람이 보름달 뜰 때 귀신과 뱀파이어가 나오는 그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심리 분석을 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분석을 하면 벤치마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네들의 MBTI 심리 분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거야. 각주구검의 교훈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문제점은 뭡니까? 여러분, 레몬에 침 나왔죠? 내가
MBTI의 어떤 형태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서 내가 이런 형태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자성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레몬에 침 나오듯이. 들어오는 신입 직원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아예 그런 사람이겠거니 스스로 못을 박아서 들어오라고 회사가 종용을 하는 거야. 원인은 뭡니까? 우리 문화와 언어로 해석 가능한 심리 분석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제가 박완선 인성인문학이라는 인성 공식 안에는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해석 가능한 심리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차차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인간을 봄, 여름, 가을, 형으로 구분해서 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공부를 하시면 나의 성격과 개인과의 관계 형성의 지름길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게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 저렇게 MBTI, 디스크, TA, 애니어그램과 같은 서양 아이들이 만든 것을 그대로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불찰입니다. 저같이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의 불찰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이거 박인공사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배려로 관계 망치는 폐해 사례를 우리의 생활 속 대화에서 짧게 찾아보겠습니다. 잘못된 배려와 망가진 관계입니다. 잘못된 배려를 우리가 대화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해가 열거가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라고 대화 속에서 많이 하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저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경고라고 인식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을 거짓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신뢰를 의심하게 돼.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배경이라고요? 레몬에 침 나오는 자성 예언이 배경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라는 말 흔히 쓰시죠?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악의가 없다 해도 공격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여요.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거는 너 모욕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내가 받아들여요. 경계심이 발동이 돼요.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 내가 당신 기분 아는데 라고 말을 하죠. 말뿐인 위로는 거짓말이에요. 겉짓이에요. 상대방도 금방 알아. 아, 얘가 또 겉짓으로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대화의 기법으로 yes, but 이라고 쓰라 그래요. 오늘 이후로 아니 되옵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으니 외국 아이들이 한 이 말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 교육 과정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인계해야 돼요. yes, but. 다시라는 말, 그러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레몬에 침 나오듯이 우리 몸은 들어오기를 딱 거절합니다. 이거를 대화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아니 옵니다. 듣는 순간 부정 이미지가 탁 들어와요. 내가 전에 말했듯이 이미 말했잖아. 몇 번 말해야 알아듣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여러분의 대화를 끊는 독약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기분이 안에 숨겨져 있냐? 상하, 주종관계. 내가 너의 위고 내가 너를 부리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만드니?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배려로 관계 망치는 피해 사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배려로 나와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얘기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장이며 언어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쓰신다는 얘기는 빵 자주 사간다고 식빵 안에다가 버터 발라줘서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는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제13편 결론입니다. 잘못된 배려, 해가 망신을 부릅니다. 배려하면 성공한다라 우리 사회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저 말 앞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배려하면 성공한다 라는 문장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성공적인 배려의 전제 조건은 인간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선인장 나팔꽃 강아지 공부에서 물 주고 사려주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제가 인성인문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인성공식으로 여러분을 함께 모시는 박완선 인성TV를 통해 차곡차곡 전해드릴 것입니다. 감성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감성 능력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대방의 입장에다가 나를 놓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내가 그가 되어가는 꼴, 그게 성이죠. 느낄 감, 그가 되어가는 꼴을 느낀다. 그게 감성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상황, 장소, 시간별 대처, 행동, 요령을 익히셔야 돼요. 이것은 인성 공식 내에 인성 행동이라는 큰 기둥 안에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너와 에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는 내용을 인성과 연결시켜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각인공사 여러분, 아니함만 못한 것이 잘못된 배려입니다. 격을 갖춘 매너와 에티켓을 전하는 박완선 인성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